여기서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베이직을 카운트로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운트에 대한 개념을 같이 도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 음악이 만들어진 시작과 시기에는 카운트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카운트라는 개념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쪽 뭐도 만보킹이라고 불리는 이제 많은 살사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죠. 예. 에디토레스 뉴욕의 에디토레스 선생님께서 이제 이걸 보급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 베이직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차용된 고안된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음악이 만들어질 때는 사실 이런 베이직 카운트 개념은 그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치. 예. 근데 우리는 어쨌든 외래 문화고, 그쵸. 예, 이국의 문화고 다른 문화를 받아서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하나의 이제 괴리는 뭐냐면 음악과 카운트를 접목시키면 안 돼요. 뭐냐면 음악을 만드는 그 작곡자가 연주가가 적어도 너네들 춤을 추는데 카운트가 필요하다지 거기에 맞춰서 곡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훨씬 이전에. 그렇다 그러면 후에 이 음악을 이 춤을 즐기기 위해서 보급된 것이 카운트 개념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좀 저는 DJ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음악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카운트를 쓰시고 계시다는 얘기죠. 춤을 배우고 익히는 도입 단계 그리고 뭐 안무를 익히기 위해서 가리키기 위해서 카운트를 보급하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적절하고 좋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엇박이라고 표현하는 박자가 갑자기 변박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있죠. 특히 예. 사석에서 아마 정은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갑자기 박자가 원카운트로 바뀌는 음악은 어떻게 해야 돼? 맞아.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막 춤을 추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온투 베이직으로 했을 때 왼발이 2잖아요. 왼발이 2로 계속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음악이 왼발 2가 6가 되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보통 변박이라고 그러고 보통 DJ를 째려봐요. 플로어 같은 경우는. 왜 이딴 음악을 틀었냐.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춤의 기량이 있거나 내공 있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맞아. 마치 DJ가 음악을 바꾼 건 거냐. 그제 그것들을 솔직히 그게 다른 그게 우리가 뮤지컬리티라고 부르는 것이 그런 것이 뮤지컬리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쌀쌀하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싱커페이션이 강조된 것이 특징인 이 음악에 이제 일단 엇박 자체도 여러분께 처음에 낯선데 심지어 변박이야. 맞아.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카운트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래요. 이 음악을 그대로 만약에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바뀌는 카운트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그냥 바뀌고 이 음악이 이렇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내 무브로 녹여내고 다시 다가오는 박자의 카운트를 밟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도 이 카운트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카운트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 그래서 좋은 말이다 이거는. 그래서 카운트라는 개념이 사실 춤을 배우고 익히는 게 좋은 부분인데 음악을 듣는데 음악을 들으면 계속 1, 2, 3, 5, 6, 7을 세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초급분들에게는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이 이 음악을 표현하기엔 카운트가 담기에는 너무나 깊이가 있고 위대한 음악이에요, 사실. 맞아. 예. 보통 웬만한 재즈 뮤지션도 라틴 이런 제가 좋아하는 살사음악이나 만보 음악 같은 경우를 들려주면 다 입을 딱 벌리고 뭐 박수를 치고 기가 막히다고 하죠. 이런 음악이 이런 상업 음악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케이스가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당연히 그런 어떤 뭐 인종적인 사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발전했었지만 지금까지 즐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맥은 춤도 춤이지만 음악. 음악인데 이 음악을 너무 듣고 신나서 몸으로 표현하다 보니 나온 것이 쌀쌀하고 치면 적어도 우리가 음악에 대한 존중을 한다면 적어도 카운트를 대입을 시켜서 음악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럼 카운트를 대입하지 않고 음악을 들으라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워 사실.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베이직을 했을 때 내가 이제 배울 때 이제 쌀쌀한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카운트를 배웠는데 어떻게 음악을 카운트를 안 하냐 사실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음악을 들을 때 카운트를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공이 쌓이고 쌀쌀 경력이 오래되면 음악을 표현하는 것이 박자 그 딱딱 떨어지는 박자에 있지 않다라는 거를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쌀쌀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풍부한
그 숨어있는 퍼커션에 숨어있는 싱코페이션들을 들을 수 있고 그걸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또 음악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또 살사가 점점 자기 살사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어떤 그 지향해야 되는 점 또는 자기가 표현 능력을 할 때 뮤지컬리티를 더 살리려면 이런 부분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박자 개념으로 딱딱 떨어져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들으면 안 된다는 지금 말씀인데 그러면 도대체 카운트를 안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는 거지. 일단 여기서 또 한 가지.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극명한 예로 얼마 이제 배움이 짧은 시기일 때는 이런 음악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하시다가 예 어느 정도 2년 차, 3년 차에서 뭐 한 10년 가까이 되시고 뭐 5년 이상 되시고 하시면 그때는 이게 문제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치. 사실 왜냐면 뭐든지 이제 익숙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자체가 불안정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은 이 자체가 안정적으로 느껴지게 되지 상대적으로 노출 빈도가 그만큼 잦으니까. 그치. 네. 근데 춤을 오래 췄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플로어에서 들었다는 거지. 예, 소셜을 많이 즐겼고 그죠. 많이 배웠고 뭐 또 좀 더 본인 의지가 있다면 뭐 팀 공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오래 접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되고 그때는 카운트 개념을 설명하지 않아도 본인 박자를 찾아서 자연스럽게 즐기고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 얘기를 해주면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이제 그때 맞아, 본인이 맞아. 그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서로 끼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부분은 음악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정박이 좀 더 강조된 뭐 그런 장르와 음악들도 존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음악들도 존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다양한 음악을 자주 접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다. 그렇지. 예. 완전 그래서 차이나지. 일단 이런 개념을 정립을 해서 음악을 카운트라는 필터링을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많이 들어야 될 자세를 일단 기본적으로 잡고 두 번째로는 많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플로어에 가서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즐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별도로 내가 이 음악과 이 춤이 너무 좋은 나머지 이 음악도 너무 좋아져서 사석으로 남들이 뭐 팝을 들을 시간에 살살 듣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어느 순간 내 뭐 컬러링이라든가 내 뱃소리가 살살로 바뀌어 있고 예. 그래도 나이트에 갔는데 쿵짝쿵짝인 단순한 리듬이 지겨워져. 지루하게 느껴져. 이렇다고 그러면 사실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살사에 미친 거죠. 좀 더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맞아, 해결이 되는 맞아. 부분인데 사실 많이 안 듣고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는 이제 핑계지. 사실 맞아. 요즘은 미디어가 이런 유튜브라든가 뭐 없는 음악이 거의 없다고 유튜브에 할 만큼 쌀쌀 음악 검색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DJ들이 정말. 힘듭니다. 유튜브 예. 때문에 굉장히. 예. 물론 저희도 유튜브 때문에 정보를 얻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치면 맞아. 마이너스가 사실 그러니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쌀쌀파 가면 음악이 어렵니 하면서 DJ 찌르지 마요. 물론 사실 그런 가장 욕을 많이 먹은 대표적인 DJ라고 하면 이제 제가 아우 장난 아니죠. 왜냐면 이제 저는 그런 알죠.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통해서 들으니까 저도 많이 몇 번 예, 들었답니다. 리키는 상당히 이제 뭐 댄서들은 리키 음악을 좀 좋아하고 그치. 초급들은 그치, 리키 그치. 음악을 어려워한다. 그치. 음악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치. 많이 안 불러주던 때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새 아이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음식 이제 이제 밥을 혼자서 먹게 되는 시점이 오면 이제 아이들이 음식에 대한 기호가 확실히 나눠져요. 그래서 뭐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면을 좋아하고 뭐 둘째 같은 경우는 밥을 좋아하는데 또 좋아하는 반찬이 달라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이제 뭐 사탕, 이런 설탕이 들어간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악을 이제 음악이란다. 음식을 많이 좋아하죠. 음식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 아이가 밥은 잘 안 먹는데 사탕을 좋아한다고 애한테 사탕을 계속 먹여요. 한 개를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해서 또 줘요. 또 줘요. 또 줘요. 또 줘요. 이 아이는 밥은 먹지 않고 시금치도 먹지 않고 당근도 먹지 않고 사탕만 먹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치아는 물론이거니와 영양 상태가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께 감히 처음으로 DJ를 시작한 입장에서 나름대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DJ가 된 케이스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문화가 아니라 받아들인 문화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것을
직시를 하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알고 그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부갈로 같은 거 틀고 빠창가 틀면 박자 딱 떨어지니까 그런 거 틀면 뭐 욕먹을 일 없겠죠. 그런 그치. 것만 골라 튼다고 하면. 근데 그건 쌀사가 아니잖아요. 쌀쌀한 제가 제 아이의 반면이지, 그렇죠. 그죠? 제가 쌀사에 제 아이에게 너 사탕이 좋아하는구나 하면 사탕만 주는 케이스인 거죠. 분명히 음식에는 먹어야 될 필수적인 영양 성분이 있는데 저는 적어도 물론 그런 어려운 음악만 틀진 않아요. 저도. 근데 이제 상당히 그런 어려운 음악을 트는 부분이 많이 다른 이제 사람보다 많지. 좀 사실 뭐라 그럴까? 분포도가. 아니요. 분포도 다른 비율이보다는 DJ보다는 좀 많은 편이죠. 그래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강조하고 다른 DJ한테 설파를 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 조금은 영향이 있어서 지금은 다른 DJ 분들도 이제 클래식 살사라고 할 수 있는 좀 약간 수준 있는 뭐 어렵다고 표현하지 않겠어요. 예. 정말 실력이 깊이 있고 수준 있는 음악들을 많이 틀어요, 지금은. 저도 이제 가끔씩 다른 DJ들 플레이하는 경우를 듣게 되는데, 와, 이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네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제가 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뭐,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는 당분도 들어가 있겠지만, 잘 차려진, 영양소가 골고루 잘 섞인 한 상을 이렇게 여러분께 차려드린다는 입장으로 솔직히 DJ를 그래요.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사명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즘 DJ들은 이제 다양한 장르 음악을 많이 트신다고 해서 참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들 듣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자꾸 외면하고 눈치 주고 째려보고 근데- 그러면 DJ들이 눈치 보여서 못 틀어. 참- 그럼 자꾸 음악 수준이 내려가는 거야. 참 보람된 순간들은 뭐냐면, DJ 할 때 와서 이제 끝나고 나면, 혹은 본인들이 가실 때, 부스로 오셔서 이제 파티나 이제 이벤트 이제 가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리키니 음악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냐면, 예전에는 리키니 음악 솔직히 싫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얘기하시는 분데, 지금은 들어보니 참 좋으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수준이 네. 높아진 거야. 네, 근데 그걸 이제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음악을 많이 듣고 그치. 춤을 많이 즐기셨구나 그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귀가 그거는 열리는 뭐 거지. 제가 뭐 끼친 영향보다는 근데 사실 다시 맨 처음에 이제 원로로 돌아와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음악이 저희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어쨌든 캐리비안 인간 국가에서 태어나서 미국을 통해서 발전되고 미국에 있는 이제 그 히스패닉 라틴 피플에 의해서 이제 발전되고 계속 커지고 지금 전 세계로 보급이 돼서 우리가 즐기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어떤 오리진이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생각이 안 나네. 뭐지? 미국말 하세요. 원천? 예. 그 이 기본의 가장 핵심을 근본. 예, 근본을 근본 좋다. 그죠?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그냥 처음에는 한번 해볼까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자세가 필요한데 맞아. 마치 내가 외국인이 뭐 우리가 제3세계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 뭐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태권도를 배우러 갔어요. 태권도는 우리나라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태권도라는 걸 배우러 가서 태권도를 배우는데 막 발차기를 막 많이 한단 말이에요. 태권도는 왜 이렇게 발차기가 많아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 음악은 왜 이렇게 박자가 어려워요라고 원래 이 음악이 그런 음악이에요. 그거를 그렇지, 알고 사람들이 시작을 몰라. 해야 되는데 몰라, 진짜. 태권도가 왜 이렇게 발차기가 많아요? 묻는 거고 똑같은. 그럼 맞아, 뭐라고 맞아. 질문을 하겠어요? 원래 태권도가 발차기가 많은 운동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그분들이 질문을 하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원래 이 음악이 원래 쉬운 이런- 음악이 아니에요. 어려운 음악이고 원래 음악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음악의 특징이라고 그래, 할 맞아. 수 있습니다. 음악을 라고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 얘기하면 뒤에서 욕 먹죠. 말 싸가지 없게 한다고. 그딴 게 대답이냐며. 예. 그래도 꿋꿋하게 해서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 입으로 그렇지만 행사 참 제일 많이 한 DJ 중에 척하고 웬만한 행사 한 근 몇 년 거는 제가 제일 많이 해먹었죠 사실. 예.
최근 한 뭐 4, 5년 정도. 아니 또 워낙 그 라틴 뭐라지? 사실 욕 먹어서 이렇게 내려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 이태원에 예, 깔렌테 가서 처박혀 있다가 아 약간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나름대로 그- 내공을 또 다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 수준이 올라갔다고 봐야 그렇죠. 되나? 네. 어느 순간 나가서 한번 그렇죠. 행사를 쳤는데 네. 그때가 스스로 유배했죠. 스스로 유배. 스스로는 아니고 뭐 반 강제도 있어요. 아주 반이 에이 그건 아니죠. 어쨌든 근데 그 어느 순간 그때가 한 4, 5년 전에 아돌포 한국에 와서 내한해가지고 근데 그때 파티 때 이제 DJ를 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그러니 뭐 그 다음에 뭐 에이토레스 지아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뭐 일키리키 하더니 많이 불러줬죠. 진짜로. 그래서 거의 뭐 한 달에 한 2번 많게서 3번 정도 파티를 계속 외부로 나갈 정도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사 음악을 듣는 수준이 높아진 아, 거예요. 높아졌어요. 진짜 높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DJ도 봐도.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왜냐면 해외 저도 이제 뭐 많이 나간 케이스긴 한데 나가 보면 해외 이제 초청하는 DJ분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DJ분들 계시잖아요. 다 해외 초청하는 분들 DJ분들 굉장히 수준도 굉장히 해외에서 인정할 만큼 높아졌고 뭐 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쵸. 예, 춤은 정말 솔직히 뭐 아시아 이제 탑이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같이 가는 것 같아. 춤하고 음악의 그 음악을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듣는 수준이 같이 가는 거. 너무 기뻐요. 밸런스가 이렇게 맞으니까 한쪽만 이렇게 춤추다 맞아, 그러면 맞아. 한쪽이 굉장히 힘들거든. 요즘 댄서들의 성향을 봐도 그 뮤지컬리티에 되게 많이 치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느 순간 뮤지컬리티 수업이 나오고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 안무를 봐도 뮤지컬리티가 정말 너무 점점 이렇게 섬세해진다. 예전에는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원, 투 이런 거에만 정박에만 어떤 그 춤을 표현했다면 살사 춤을 표현했다면 요즘 이렇게 공연들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음악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받는 강습생들도 그걸 또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그 음악을 듣는 능력과 그다음에 그거를 또 배우는 학생들에 의해서 점점 살사 음악을 듣는 수준도 높아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살사 음악을 이렇게 자주 듣다 보면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살사 이제 음악의 구성을 얘기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치면 뭐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대중음악 얘기할 때 뭐 A 파트, B 파트, 사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구성 단계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이뤄서 나중에 뭐 이제 모냐, 만보 뭐 이런 식의 또 이렇게 구성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어떤 그 단계에 있어서 내가 이걸 음악적으로 이해는 못해도 몸에 귀에 익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끊기고 뚜둥 딱 땅빵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음악을 들어봤나? 어떻게 저렇게 몸으로 표현을 하지? 라고 하는데 그건 많이 듣는 맞아, 사람들은 맞아, 자연스럽게 그분이 오시는 거거든. 내가 외국 사람들 보면 제일 신기한 게 그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음악을 아무리 듣는다 그래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 근데 아니 쌀쌀을 딱 추면 샤인을 하잖아. 근데 아니 마치 맨날 들어본 음악처럼 막 그 세션을 막 갑자기 음악에 이렇게 가다가 팍팍팍팍팍 무팍팍팍팍 이렇게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막 모음을 표현하는데 혹시 DJ랑 짜고 났나?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 DJ 입장에서는 부스에서 그런 걸 보면 나 너무 희열을 깜짝 느끼죠. 놀랐다, 진짜. 네, 희열을 느껴요.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생기고 그리고 분명히 그런 분들은 음악을 일단 많이 듣습니다. 일단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두 번째로는 많이 그럼 많이 듣기도 들어야 돼. 하거니와 그 많이 듣는 부분이 트레이닝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 음악의 구성이 자연스럽게 몸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그런 사실 음악적으로 이렇게 춤적으로 우리가 베이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구간에 들어서도 그 음악을 충분히 몸으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근데 맞아.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베이직만 배우고 네. 뭐 어떤 거기에 따른 패턴만 배우고 했던 부분들이 만약에 그 순간에 대입을 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흐름이 끊기니까 재미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그걸 아는 입장에서는 땅 터지는 거지. 맞아요. 미치는 거지. 그래서 막 보면은 이 사람들이 혹시 지금 이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 사람이 춤을 추면 마치 음악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이제 보는 사람도 되게 희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도대체 막 우리는 예전엔 막 그랬어 나는 아니 저건 그냥 타고나서 그런 거야. 근데 음악을- 해외 댄서들은 뭐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치. 국내에 이제 초빙이 되고 초청이 되는 케이스도 많지만 국내 댄서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타고나서 그런 거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게 타고난 게 아니야. 그냥 음악을 너무 많이 듣고 지금처럼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감각으로 아는 거야. 다음에 어떤 리듬이 나올 거다. 이거를 감각으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감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게 타고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대단한 것 같아.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음악을 많이 듣고 그래, 음악 많이 또 들어야 돼요. 음악을 많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춤이라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면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게 이제 뮤지컬리티 수업이겠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이제 아니 이렇게 흥미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여는 뮤지컬리티 수업을 뭐 한국 완성반 이런 거에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뮤지컬리티 수업을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음악을 많이 듣고 그 음악을 몸으로 표현해 보는 거야. 혼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보되 아는 음악이 있을 거고 모르는 음악이 있겠죠. 근데 아는 음악은 상대적으로 뮤지컬리티가 쉽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면 모르는 곡이라 하더라도 그런 트레이닝된 그 어떤 시간과 노력들이 맞아요. 모르는 곡이라도 탁 터질 때가 있어요. 이 포텐이.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언젠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컨텐츠였어요. 그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분석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자꾸 분석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껴 맞춰야 되고 막 이게 안 되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 자꾸 머리로 듣는 거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냥 앉아서 음악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음악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그 음악을 들을 때 리듬을 타라. 그러면 사람들은 리듬을 타라 그러면 막 거창하게 춤을 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깨만 흔들어도 되는 거거든요. 어깨만 흔들어도 되고 뭐 손짓 하나만 해도 되고 머리만 까딱까딱 해도 괜찮아요. 이것도 하나의 음악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음악이 나오면 뭔가 거창한 걸 해야 된다는 약간 압박감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을 들을 때 그냥 음악 나오면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어깨도 흔들었다가 뭐 막 미친 것이 막 포쿠션이 막 이렇게 올리면 그냥 살짝 흔들어 봤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게 가장 음악을 잘 듣는 기초,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라고 하면은 일단 어떤 이런 카운트 개념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시고, 예, 그냥 음악을 그냥 있는 그 음악 그대로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음악을 많이 들으시고 자주 들으시고, 예,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세상에서 춤을 제일 많이 잘 춰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지만, 또 그거는 또 춤의 영역은 또 전문적으로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몸을 쓴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뭐 다 걸어 다니고 이렇게 뭐 일상생활 하는 부분을 춤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예. 안 쓰는 근육도 써야 되고, 작은, 솔직히 뭐 눈빛 하나도 어떤 춤의 그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그치, 뭐, 하나의 예, 표현이죠. 표현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이 보다 높은 실력을 가지고 싶다고 하시면, 혹은 더 이 음악을, 이 춤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시면,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네, 네, 맞아요. 많이 들어주시는 네. 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런 뭐 어떤 뭐 카운트 개념의 이런 부분을 사실 안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짜여진 각본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구분해야 될 게 소셜, 그러니까 자유롭게 추는 프리댄스하고 안무는 좀 구별하셔야 될 게, 안무에는 카운트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또 정해진 각본이니까. 어떤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고 어떤 기승전결이 있고. 근데 적어도 프리댄스 소셜에서만큼은 어떤 그런 카운트 개념을 좀 내려놓으시고, 앞에 있는 파트너가 집중하시고, 또 음악, 귀에 들리는 음악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추신다 그러면, 그치. 좋은, 그러니까. 즐거운 댄스를. 그래서 즐길 우리가 수 있으실 긴장, 거예요. 그, 바에 가면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자꾸 분석하려고 하니까 이제 긴장을 풀려면 이제 술도 한잔 하시고 많이들 그러죠. 근데 저는 예전에 술을 먹고 쌀쌀을 춘 적이 없어, 사실 나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술을 먹고 쌀쌀을 쳤는데 음악이 너무 잘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거는? 음악이 이렇게 몸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음악이 굉장히 뭐 굳이 표현을 하자 그러면 이제 스페니쉬 할렘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렘에서 이제 꽃피운 문화 이것도 이제 어쨌든 음악이 뭐 그 근본이 어디 있던 간에 어쨌든 미국으로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다양한 계층에서 다 사랑을 받았지만 일단 이 춤을 하신 이제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술 먹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약하고 진짜 70년대 미국에서는 코케인이라든가 뭐 그렇구나. 헤로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만연했잖아요. 그치. 근데 연주가 중에 약쟁이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치. 담배 피는 것 같았죠, 옛날? 담배는 담배 뭐- 피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지. 그쵸. 그런 것들이. 아니 뭐 그냥 밥 먹는 거죠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 것들. 근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창작 의지를
그런 것들에 이게 의존을 했을지언정 아닌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근데 이 음악이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에 어떤 그래서 내가 네. 되게 화가 나다. 근데 음악과 어떤 이런 것에 잘 맞아요, 사실. 잘 맞아요. 그러니까 건전하지는 마냥 건전한 음악은 아니에요, 사실. 약간 대표적이다. 예. 대표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런 그래서 게 있죠. 사실. 술 먹었는데 음악이 갑자기 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거쳐서 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 깨면서 이제 예전에 아주 예전인데 그러고 나서부터 술을 이제 조금씩 즐겨 마시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술을 조금 먹고 추니까 긴장감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술을 안 먹으면 긴장이 안 풀릴까? 항상 어느 순간부터는 빨리 오시면 술부터 드시는 그런 패턴이. 이제 술 안 먹고 긴장 풀리고 좀 이렇게 나삭 빠진 사람처럼 추고 근데 싶은데. 뭐 어쨌든 적당한 음주는 그죠. 분명히 음악에는 도움이 되죠. 예, 음악과 음주 가무, 이제 음주 약간, 가무라잖아요. 음주 가무. 그러니까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음악을 만든 음악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 음악은 그냥 이렇게 막 짜여진 막 짜여서 막 이렇게 만든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음악을 만들 때 그냥 느낌으로 만든 거야. 이 음악을 느낌으로 만들었기 그럼요. 때문에 우리도 음악이라는 영역은 사실 그런 이렇게 어떤 딱 작정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연히 나온 영감을 받아서. 우연히 나온 어떤 그런 모멘트들이 그렇죠. 많이 작용을 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근데 그거를 영감으로 만든 음악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거야. 자꾸 상충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 건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나는 자꾸 음악을 마음속으로 들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쉽진 않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일부러. 왜냐하면 영감으로 만든 음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감으로 이해를 해야지. 뭔가 감성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DJ적인 그 포지션에서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으면 본인이 좋았다는 음악이 있으면 적어도 그 곡을 궁금해는 했으면 좋겠어요. 좋았다고 많은 게 아니라 많은 그 대다수의 또 그 요즘 관심이 많아져서 항상 DJ 부스가 오셔서 DJ님 이 곡의 제목과 아티스트를 알려주세요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많이 있지 않아요? 많이 있어요.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늘었죠. 비해서. 예전에는 한 곡도 없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는 내가 음악을 잘 거지같이 들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참 좋았다는 곡을 이렇게 나름대로 셋을 구성을 해서 들려드렸으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알려드려요. 왜냐면 이 곡을 만든 원작자와 연주가들은 이 곡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길 바라고 분명히 연주를 하고 만들어졌겠죠. 그걸 충분히 존중한다는 거죠. 그걸 레스펙트해서 기쁜 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아티스트 이 곡이라고 제가 꼭 써드리고 그러면 그 곡을 찾았을 때 물론 저희 나라 말이 아니겠죠. 뭐 스페인어가 대부분인 경우가 다수겠고 그러면 그 적어도 스페인어의 제목과 아티스트 이름을 알고 기억을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곡의 가사가 궁금한 거지. 그러면 그 곡을 찾았을 때 뭐 유명한 곡이라면 가사가 나오겠죠. 뭐 인터넷 구글 같은데 검색을 해보시면 그러면 내가 스페인어를 몰라도 번역기라도 돌리면 좀 말이 문맥상 안 맞아도 어떤 뜻인 대충 이해는 가요. 맞아. 이건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 이 얘기의 맥락은 관심을 가지고 맞아.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표현하고 그러란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근데 대부분 그냥 듣고 마는 거죠. 그 자리에서. 맞아. 너무 좋았어. 근데 좋았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정은쌤을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여자로 보이네. 마음이 막 심장이 벌렁거리네. 비유 맞는 거야? 아니 예를 들면 불편해. 밑에 저도 아내가 있어요. 바로 문 밖에. 비유를 들면 갑자기 여자로 보이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감정이 가면 궁금할 거 아니야. 우리 정훈쌤은 보통 평일에는 뭘 하지? 저녁 시간에는 어디 있지? 어느 시간에 강습은 언제 하지? 그치. 그러면 보통 집에 올 때는 어떤 길로 오지? 뭐 음식은 뭘 좋아하지?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또 표현을 하겠죠. 뭐 좋아하세요? 집에 갈 때 어떤 길로 가세요? 아니 같이 뭐 영화는 또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공포가 좋으신지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를 좋아하고 관심 있다면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표현에 있어서 적어도 음악에서 내가 좋다고 그러면 그 음악을 찾고 그 음악을 들어보고 아티스트가 예를 들어서 뭐 좀 오늘 좀 안타까운
사실 소식을 들었으면 그 좋아하는 또 살사 아티스트 중에 까뇨 에스트레메라가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좀 이제 포르토리코 아티스트인데 이분 특징이 대부분 이제 모레노라고 이제 약간 그 좀 까무잡 그러니까 갈색 톤의 피부를 가진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이제 포르토리코 많은데 이분은 알비노예요. 백색증. 그래서 하얘요. 몸이 다 머리도 하얗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이트 원이라는 뭐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고. 근데 좋은 로만티카부터 해서 뭐 많은 살사 두라부터 좋은 음악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까뇨라는 아티스트의 내가 음악을 들었어. 그러면 적어도 까뇨 에스트레메라가 어떤 아티스트인지 검색을 해보면 구글에 안 뜨는 아티스트가 거의 없어요. 맞아. 그럼 적어도 그 아티스트가 국적은 어디며 뭐 어떤 활동을 어떤 앨범을 가지고 있으면 검색을 해볼 거 아니야.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DJ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해서 찾아보고 하다 보니 DJ가 된 케이스인데 여러분들도 음악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 표현을 적극적으로 맞아. 좀 관심을 액션으로 좀 네. 승화시켜서 찾아보고 네. 검색해보고 하면 시대가 워낙 좋아서 네. 예전같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다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어떤 알고 싶은 부분들이 다 인터넷에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당연하고 관심을 표현하고 실행을 옮기는 거 거기까지 해주신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적어도 쌀쌀 라이프가 풍성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음악을 듣는 수준 그것과 춤의 실력이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춤을 잘 추시고 싶다면 그만큼 음악을 더 많이 표현하실 수 있고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근데 이제 음악을 많이 들으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음악을 많이 들어야 돼요. 방법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이제 요즘은 이제 가장 어떤 포털 미디어 업체가 이제 매체가 이제 유튜브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살사 음악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냥 뭐 검색해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공유를 해서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살사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구성으로 음악을 취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살사 음악을 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살사 음악을 잘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음악을 이제 그 근본적인 음악 자체, 살사 음악의 근본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감성이 짙은 음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성적으로 분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들을 때 그 음악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 좋은 음악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라. 살사 음악에 관심을 가져라야죠.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좀 오히려 그런 부분 좀 탐구를 많이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표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